그래서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 디지털을 하지 않고 아날로그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종이로 그러니까 전체를 다 그리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뭐 그렇다 하면은 뭐 한 작품당 몇 천 장 당신이 그리시는 거고 뭐 한 씬당 몇백 뭐 이렇게 이제 보통 하는데 그 머리에서 이제 어떤 세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2D 작업이 종이 그림과 그림 사이에 늘 이렇게 에어가 이렇게 도로록 펼쳐서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 자체가 삶의 가능성과 비전을 넣는 행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요거를 바탕에 두고 지브리 작품 전작을 보는 저의 방법이 저의 경우입니다. 방법이 이 공간 세팅을 이해하자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브리 작품이 재미있는 가장 큰 이유가 디테일, 움직임, 비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디테일이라는 것 자체가 세계관에서 나오고 그 세계관이라는 게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작가가 작가 무의식 속에 인류의 무의식 속에서 발견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브리의 세계에 이제 그 표면적인 서사는 소년 소녀가 멋진 몸을 떠나서 돌아온다 이런 얘기죠. 물론 돌아오는 지점이 나우시카 빼고는 자기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는 없습니다. 다 딴 데에 도착해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것이 어떤 디테일 속에서 이제 증폭되는데 메시지가 그 디테일을 증폭시키는 그것이 세계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이제 이해를 하고 싶어서 우린 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디테일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고요. 공간에서. 그다음에 그리고 때로는 뭐 시간적인 장치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전체가 어떤 우주론에서 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가. 서사는 되게 심플하지 않습니까? 모험을 갔다 온다. 악당이 나온다. 뭐 누가 죽진 않지만 뭐 반성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뭐 살자 이런 메시지는 구태의연하지만, 그리고 보수적일 수 있지만 계속 반복이 됩니다. 헌신하자, 이런 거. 그런데 그 세부를 채우는 거에서 엄청난 변주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제가 이제 나우시카, 오늘 라퓨타 이래서 조금씩 조금씩 글도 써보고, 저도 이렇게 뭐 묘사문 쓰기, 설명문 쓰기, 논설문 쓰기, 지금 다시 이제 글쓰기 기초 수업을 저 스스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요런 거를 해보면 디테일에 있어서 많은 그러니까 세계관이 바뀌시는 거가 있기도 하고 문제가 의식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공간을 분석을 한다. 그 다음에 미야자키 하야의 가장 큰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점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남자, 여자 이렇게도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캐릭터를 엄청나게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 주에 볼 수 있는 게 그 거신병이죠, 거신병. 그 거신병이라는 키워드는 나우시카 마지막에 거대한 이제 그 기계가 마치 태아처럼 쓰러져 죽는 장면 이런 거와도 관련이 있고 미야자키 하야오가 기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우시카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 거신병 가지고 다시 볼 수 있죠. 근데 그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이 제가 뭐 다 따져본 건 아니지만 이번에 발견하셨죠? 나우시카의 그 여우다람쥐 여우다람쥐가 너무 반가우시죠? 이렇게 당신은 내가 아이디어가 없어서 썼던 거 재활용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보다 이렇게 이제 썼던 캐릭터가 딴 작품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 세계 전체가 또 활기를 갖게 되는 키워드인 것 같기도 해서 그런 걸 찾아보는 재미랄까? 있고, 거신병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1970년대에 처음 작품했던 그 루팡 3세. 이게 저 못 봤는데 칼리오스트로스의 성이라고 하는 그 루팡 3세 연작이 있는데요. 그중에 당신이 한번 썼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80년대 요 넘어오면은 그 철인 아톰의 시대 이후에 그 건담 이래가지고 대형 메카닉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에반게리온이 다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신병이 자체가 특별하기보다 그러니까 그 동시대의 어떤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게 뭐 녹아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창적인 거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접점이 있는데요. 그런 캐릭터가 창조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캐릭터는, 네, 지금 이제 나우시카만 보면은, 나우시카를 겉으로 보면은, 만화 나우시카는 세계관이 아주 풍부했는데,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되게 압축적으로 되고, 마지막에 너무 화해의 모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욕 엄청나게 듣고, 보수화됐다, 뭐, 보수적이다, 아니면 가미까지가 떠오른다,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되고, 선악구도가 이렇게 이제 이분화되어 있는 거죠. 생명, 반생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둘을 나우시카가 어떻게 중재하느냐, 자기를 다 던져서 중재한 제 지난주에 강평 선생님한테
너무 떨려서 진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 강사님 단 하나만 조심하면 되는데 말만 좀 천천히 해라. 오늘 지금 막 나오고 있네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전까지 지금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꾸역꾸역 나오는 그런 건데 다시 돌아가면 캐릭터가 새로운 게 많이 나온다. 그다음에 나우시카가 되게 그 선악은 아니지만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구축했는데 라퓨타에서 이제 그 세계 사이에 사이 공간이 쓱 올라오는 거를 느끼시죠? 왜냐면은 이 하늘에 그러니까 숲과 도시 이 주인이 따로 두 개가 대결하는 게 나우시카라면은 썩을 것이냐, 싱싱할 것이냐, 이렇게 다 가지 않습니까? 먹힐 것이냐, 먹을 것이냐. 그런데 이 라퓨타에 이르게 되면 사이 공간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해적의 출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적이고 이 얼굴 자세히 보면은 이 얼굴이 나중에 어디, 어느 얼굴이 될까도 느낌이 오시죠? 이 제가 좋아하는 이 알라딘에서 이 강평쌤이 사주신 건데요. 이 그냥 도로게 보면 도라 얼굴을 미야자키가 이렇게 그려볼까 저렇게 그릴까 하다가 뭐그 하나가 나중에 센과 치히로에 나오는 유바바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할머니 캐릭터 지금 들어가 있고 저기 다 보신 걸 전제로 말씀을 드려도 되고 나중에 또 보시면 되죠. 네. 그런데 해적이지 않습니까? 해적이야말로 영토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해적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아직 마녀, 마술, 청소 이런 사이 공간은 안 들어와 있는데 왜냐면은 도라 할머니의 그 비행식 그게 타이거 모스인데 거대한 나방선입니다. 거대한 나방선. 곤충 이미지 어마무시하게 들어와 있는 작품입니다. 그 나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거신병이 알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라퓨타에 가면 그 기형인 벌레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벌레에 대한 상을 많이 넣어가지고 지금 거신병 자체가 벌레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옹호에서 썼던 벌레론이 지금 이렇게 이어져 가기도 하고 벌레는 땅에 붙어 있는 건데 해적의 도라 할머니의 비행선 자체가 벌레인데 날개 달린 벌레인 거죠. 그래서 벌레의 모티프가 매우 중요한 한 겁니다. 그래서 비행도 중요하지만 이게 벌레인데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여기저기 안속하는 이상한 기형이 돼서 공중에 떠 있고 해적은 어떤 도라가 누구랑 싸우냐면은 저쪽에 군대랑 싸우잖아요. 그 토토로입니다. 다음 주 토토로에 미야자키 하야오가 국가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퀴즈를 내볼까요? 토토로의 웬 국가냐 딱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 군국주의라고 할 만한 근대 일본의 어떤 국가론에 대해서 그냥 생리적으로 불편해한다는 거를 너무 이 퀴즈로 하고 제가 까먹지 않도록 강평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토로는 그 토토로 사이에 이제 몇 작품 더 들어가는 거를 다 마지막으로 빼가지고 키키라든지 그다음에 붉은 돼지 이거를 좀 나중에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토토로는 전체 세계관에 있어서는 또 거대한 분기점을 가지는 작품인데요. 토토로는 마녀도 해적도 나오지 않죠. 그런데 대신에 이제 다른 세계가 거기 또 출연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테일을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오늘 제가 준비한 가장 큰 거는 이 도라의 해적선입니다. 도라의 해적선. 해적선이고 도라 해적선 매우 정돈이 잘 돼 있다. 그 빨래 널려 있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빨래를 어떻게 거널어놔. 그런데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도 빨래가 널려 있죠. 빨래를 넣는다라는 모티프. 그리고 먹는다. 이게 라퓨타가 개봉이 나서 그 라퓨타가 개봉이 돼서 그 나우시카보다는 인기를 많이 못 얻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럴 수가 있는데 너무무시한 인기였고 나우시카보다 못한 거지. 그 너무무시했는데 이후에 텔레비전 방영을 했는데 애들이 막 그 일본의 어린이들이 막 거의 그래서 그 신드롬이 있어가지고 길 가다 멍하니 하늘을 보는 애들이 막 그 뉴스에 나오고 나 저기 뭐 떠 있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루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막 뭐 끝날 거나 수업이 듣기 싫으면 바루스 이래가지고 끝내버려 멸망해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라퓨타가 미야자키 하야오식의 푸드 대단하죠 파즈 그 가방에 계란 후라이가 들어갔다고 대단한 가방을 들고 다닌 그래서 캐릭터를 지금 창조하는 어마무시한 디테일이
나우시카보다는 훨씬 더 증폭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캐릭터 자체가 되게 일상화되는 국면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짜보면은, 그래서 선악이 선명하고, 그리고 나우시카는 뭐 안 먹지 않습니까? 뭐, 그 영양제 같은 거, 뭐, 엑기스, 캡슐, 뭐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지금은 해먹는다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씻어야 된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타이거 무스라는 그게 되게 물론 이제 그게 되게, 어, 엄마가 그 주인인데, 엄마가 아들들보다 더 잘 달려, 더 많이 먹어. 그 다음에 나중에, 야, 보물 실어야 되는데 비행기 무거우니까 너 뛰어내려 이러잖아요. 뭐랄까, 그런 그 이미지를 창조한 것 속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떠오르시죠? 나중에 시타가 도라 될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도라의 방에 시타 사진, 근데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시타는 그 양갈래 머리가 잘리게 되잖아요. 무스타에 그, 그래서 이제 해적은 안 된다. 그러니까 사이 공간은 열려 있는데, 미야자키 하야오는 해적이 되라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다시 애들을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땅으로 도착한 걸로는 끝내지 않고 엔딩 샷이 저 우주에 있는 거죠. 뭐랄까, 지금 이제 그 제가 정리가 안 된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디테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공간 뭐 이런 것도 포함해가지고 캐릭터에 도라라는 캐릭터도 온다. 그 다음에 또 그 거신병이라는 기계 인간의 이미지인데 그게 어떤 분석에 따르면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돌아왔다. 그게 성인인데 새를 돌보고 그리고 검소하며 헌신하는 구도자가 거신병의 얼굴을 하고 돌아왔다. 이런 분석도 있고 가슴에 이렇게 그 라퓨타 성의 그 무슨 요거 있잖아요. 버튼 같은 거. 그것이 십자가처럼 그를 막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게 되게 성스럽게 로봇을 그려놨다는 것도 인상적이고요. 그런 캐릭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캐릭터는 성입니다. 성. 라퓨타죠. 라퓨타 자체가 캐릭터고 이게 나중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 되지 않습니까? 이 두 성, 그러니까 성이라는 모티프를 되게 중요시하는데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나중에 납니다. 직접적으로 난다기 원래 이제 막 뛰고 걷고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지금 비슷하게 느껴지시는데요. 라퓨타의 가운데 있는 것도 그 돌이지 않습니까? 돌. 그런데 하울의 가운데 있는 거는 불입니다. 불. 불인데 그래서 어떤 그 힘이 이 성을 지탱한다 이렇게 공간을 그리는 거 있는데요. 공간을 건축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어떤 캐릭터라고 했을 때 그게 뭐 인간적 캐릭터냐 사물적 캐릭터냐 이런 걸 모두 포함해가지고 어떤 성질과 어떤 생기를 부여받은 어떤 형상을 창조를 되게 이제 적극적으로 해 나가시는데요. 그런 것 중에 이제 계속 변주되는 것도 있고 새로 생겨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오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전개 속에서 뭐 새로운 출현 속에서 아니면 포기되거나 완료된 것 속에서 이렇게 캐릭터를 분석하는 재미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앞으로도 시공간 캐릭터 이렇게 이제 큰 차원에서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더 없나 이런 것도 말씀 나누고 싶고 그리고 또 뭐 그동안 이런 거를 이제 또 얘기하면 좀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실 때 제가 이렇게 제가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정말 이제는 이제 세는 건 넘어갔고 처음에는 되게 나는 놀고 있어 영화를 보다니 책을 안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가 이거도 공부야 하니까 이제 너무 피곤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 세상이 다 그 사운드 트랙으로 채워져 가지고 좋네요. 꿀렁꿀렁한 세계를 제가 뭐랄까 안정감이 없이 꿀렁꿀렁 이렇게 걸어 다니는 기분이 드는데 이런 걸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 라퓨타 들어가 볼 텐데요. 공간으로 가장 재밌는 부분이 이제 수직 공간 되게 좋아하시죠? 아주 좋아하십니다. 지금 이 라퓨타에는 크게 세 개의 공간이 있는데 천상의 라퓨타가 떠 있습니다. 라퓨타는 떠 있고 아주 막 어마무시한 구름 속에 들어가 있고 이게 그리고 이것도 너무 재밌어요. 그 기술의 끝에 마술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요걸 가지고 미야자키의 기술로는 마술론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뭐 요런 게 제가 무슨 참고문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막 마술사, 기술사 이런 것도 뒤적뒤적 해봤는데 그거보다는 이 작가가 작가도 모르면서 표현하게 된 어떤 그런 거를 포착하는 게 더 재밌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요 마술 모티프, 기술 모티프 같이 있고, 그 이제 공간으로 돌아가면 천상의 섬이 하나 그 성이 하나 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으로 이제 주인공이 있는데 파지라는 주인공이 있죠. 파지라는 이 친구가 나우시카의 그 남자애보다는 진도가 더 많이 나간 거고, 실은 원래 주인공은 파지죠. 전체를 보면 파지가 주인공입니다. 파지가. 사실 시타는 너 뭐 했니 싶을 정도로 이렇게 액션 분량이 좀 적다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물론 그리고 이런 게 있고 시타도 공주고 나우시카도 공주죠. 공주는 이제 조금 있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마녀가 출연하고 마녀 배달부 키키 이렇게 되는 거고 토토로에 들어가면 공주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나우시카는 실력이 있었잖아요. 동물과 교감해 벌레를 이해해. 근데 시타는 알고 싶어가 이 시타의 정서인 거죠. 그 도라 할머니한테 태워주세요. 둘이 얘기하잖아요. 전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 파즈는 일하게 해주세요. 파즈라는 캐릭터가 대단한 캐릭터고 얘는 나우시카의 그 남자애보다는 어른이에요. 왜냐면 문제 그 가방 때문인데 그 가방 안에 그리고 파즈 조끼 입잖아요. 너무 재밌으시죠? 전 조끼 입는 남자 소년이라는 그 마인드가 그렇지 구슬도 넣어야 되고 딱지도 넣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주머니가 많은 애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방이 주머니 없는 건 가방도 아니야. 주머니 없는 건 바지도 아니야. 모자 없는 옷은 옷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머니가 있는 옷을 좋아하는 사람의 성정. 이게 이 미야자키 하야오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냥 길 가면서 한번 보면 재밌지 않을까? 저 사람은 주머니를 싫어하네. 되게 좋아하네. 가방만 봐도 가방 지퍼가 없어? 저 가방이야?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파지는 주머니를 좋아한다. 그리고 파지의 가방은 되게 핸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에 나오는 그 광산 그 할아버지는 안 핸디하자 집을 들고 다니잖아요. 얘가 이렇게 하고 걔는 그게 파지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그 가방 안에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그런 거기도 한데 후라이한 계란을 넣었다는 걸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면 충격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지브리가 실제로 해먹는 이게 최고의 샌드위치여가지고 또 유행을 하고 막 그리고 계란은 반을 얹어라 반숙이다 이건 뒤를 태우다 말아야 된다 얘가 못 입고 정말 그렇게 하는 지브리 파크에 지금 미야자키 하야오 음식전이 끝났나? 나고야에 우리가 거기를 안 가고 아무튼 그런데 거기 못 간대요. 그 예약이 차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얘 가방 안에는 어 그 계란이 있고 식빵이 있고 또 뭐 사과 후식이 있고 뭐 사탕이 있고 랜턴이 있고 얘는 되게 삶이 후식을 먹어야 돼. 간식을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카페에 그 포스터에 보면은 소녀가 떨어질 때 파즈 한 손에 도시락통 있지 않습니까? 얘는 먹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걸로 캐릭터가 돼 있고 소녀를 잡으려면 밥통을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얘가 밥통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자기를 다 내려놓을 정도의 결단을 하는데 중간에 시타가 그러니까 괜찮아 나 이러고 도라한테 욕먹는 거 있잖아요. 너 그래가지고 팔아? 돈 받고 걔를 버린 거야? 막 이렇게 할머니 욕하시잖아요. 근데 그 돈 넘어졌는데 돈 안 버리잖아요. 정말 놀라운 장면. 그 아이는 그 앞에 나우시카에 나온 그 남자애보다 어른인 거죠. 왜냐면 나우시카의 남자애는 내 동생을 죽이다니 그 다음에 뭐 물불 안 가리고 덤비고 그 다음에 숲속에서 그 부회에 들어가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막 총질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잘 못 보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있는 애고 얘는 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 파즈가 광산마을이 어떤 마을인지도 느껴지죠. 그 대단히 따뜻한 공동체인데 진짜로 디테일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그 착한 공동체에서 파즈 아버지 죽었잖아요. 사기꾼이라는 욕먹고. 그러니까 어떤 보수주의가 있는 데고 그 보수주의 때문에 사기꾼은 못 견디고 사기꾼의 자식은 키워주기도 하고 이걸 대단히 독특하고 복잡한 세계 속에서 파지가 처음에 도시락 받으러 갈 때 이렇게 팔을 한쪽에 기대면서 완자 2개 주세요 이러잖아요. 이게 지가 애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데 애 아니에요. 애 아니고 완자 2개 주세요 이러고 중간에 어떤 여자가 이제 완자를 들고 나가니까 오늘 또 야근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른에 대한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동전을 얘가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에 너무 깊이 감동받아요.
이런 현실 감각. 돈이라는 거의 무게를 얘는 알고 있다. 그런데 돈 때문에 휘둘리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해적들보다는 대단히 도덕성이 지금 위에 가 있고, 그리고 거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이 가방도 다 버리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바루스를 얘가 외치는 거예요. 돈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걸 아는 애가 멸망해도 돼. 이게 저 자기를 다 버리는 거잖아요. 이 대단히 도덕성과 현실 감각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시타보다는 얘가 성질이 아주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수준이 매우 높고 요 정도 돼야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커팅을 하고 있다. 하울의 소피가 반발이 된다든지. 그런데 제가 가진 여러 도록에 길게 하면 어떨까, 짧게 하면 어떨까, 그 헤어스타일을 고민을 또 잔뜩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짧아, 길어, 빨간색, 노란색, 까만색. 그 속에서 얘가 하나 딱 출연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현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의 이 세계 안에서 정합성을 얻는 머리인 거죠. 뜬금 책에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게, 그게, 어, 이게, 그래서 해적이 안 돼, 저의 이론에서는, 저의 논리에서는 해적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적의 어떤 본성은 가져야 되는데 해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요런 건가 이래서 생각도 해보고 이거 뭐 제 개똥 해석이죠. 그런 게 있는데 되게 예쁘잖아요. 그 해적이. 근데 요 키가 붉은 돼지도 해적단이 나오는데 붉은 돼지 해적단의 수장인 아저씨가 지브리 뮤지엄 3층의 샵의 주인장이에요. 되게 재밌죠? 자기 박물관에 애들 엄마 돈을 30만 원씩 40만 원씩 쓰게 만든 거기가 주인장의 해적이야. 훔쳐가겠어.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왜 도라가 아니지? 이런 생각도 하고 도라는 기본적으로 도라의 방 기억나시죠? 주얼리. 그다음에 나중에 시타가 머리 자랐어요.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해? 머리카락이 잘리는 너무 슬픈 일이야. 이게 해적인 거예요. 자기 욕망을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욕망을. 그런데 자기 욕망을 끌어가는 게 틀리다고 하는 건 아니죠, 라퓨타는. 그냥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떠 있는 라퓨타와 무스타인가요? 그 이름 까먹었네. 그 남자, 그, 무스카? 무스카는, 네, 무스카도 드시죠? 근데 포크로 드셔요, 무스카. 많이 안 드신다. 이날 날씬해야 된다. 그런데 도란 많이 먹잖아요. 같은 하늘에 떠 있는데 한 사람 대식하고 하나는 절식을 하고 있다. 예, 지금 성질이 다른 거고. 그러니까 되게 무식하는 금욕적인 거고 도라는 그리고 난 남자 때문에 평생을 뭐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옆에 남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욕망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진짜로 분석할 게 많은데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보다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 더 부자예요. 왜 그래야 되지? 이것도 포함하는데, 그런데 시타와 파즈는 하늘에 있지 않고 곤도아에 갈 거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시 땅으로 내려올 거를 예고하는 거예요. 예고하지만 작품은 땅으로 애들이 발 딛는 걸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하늘 공간, 이 사이 공간이라든가 거기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테마고 기현쌤이 보신 여러 가지 계열 중에 그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을 찾아 들어가서 이 작품 안에 어떤 논리가 이 아이를 양갈래 머리로 만드는가 이거를 찾아가는 게 이제 저의 방법이기도 한데 일단 여기는 도라를 닮아야 된다는 설정 제가 주장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 도라 같은 해적적인 것, 자기 욕망 아니면 지금 이게 나는 알고 싶어 이까지는 자기 욕망인 거죠. 사실 그거 가지고 거기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걔 때문에 파즈는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를 가야 되겠어 이런 거고 파즈는 걔는 일하게 해주세요 하잖아요. 걔는 자기 욕망 때문에 움직이는 애가 아니잖아요. 파즈는. 물론 그 전에 땅에 있을 때는 걔는 아버지가 본 걸 알고 싶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둘 다 지적 욕망을 강하게 가진 애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우시카의 남자애는 지적 욕망이 없잖아요. 너는 참 이런 거 재밌어 하는구나. 그랬더니 나우시카가 너랑은 지금 긴 얘기 못 하겠다. 야. 나 내일 비행해야 되니까 일찍 자자. 이렇게 이제 자는 거고. 이 파즈 기억나시죠? 시타 자고 있는데 옆에 자기 책 읽다 잤잖아요. 그러니까 이 되게 지적인 거에 대한 미야자키의 어떤 기호.
그리고 라퓨타 안에도 문자가 있잖아요. 읽는다 이런 모티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변주를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현쌤이 쏘아 올리신 양갈래 머리 요 이론 요거 계속 읽어가고 그리고 빨간 머리라는 그 도라 빨간 머리예요. 빨간 머리. 빨간 머리가 또 이제 고집이 세다. 빨간 머리 N도 있고 고집이 세다, 튄다, 지 하고 싶은 거 한다, 욕심장이다 막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그 도라가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막 아들들보다 더 저거 내가 꼭 막 빨리 가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그 루시타라는 이 애는 갖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그런 활기, 그 다음에 뭐 어떤 거를 꾸고, 그리고 여기서 옷을 바꿔 입는다, 얻어 입는다 모티프 들어가 있어서, 이제 그 어마어마한 옷을 빌려 입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질을 지금 가져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또 해본 여러 가지가 드시죠? 이제 공간으로 드디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늘이라는 공간이 있고 땅이라는 공간이 있고 수직신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씁니다. 나우시카보다 더 많이 쓰는 거죠. 하늘 구름도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왜 수직감을 더 주냐면 광산도 깊이로 너무 많이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너무 잘 그렸죠. 그게 얼마나 깊은지 빠져본 자가 보는 방식으로 그렸잖아요. 미야자키 하야오는 조감도라고 하는 어떤 평면도 그냥 신의 시점에서 보는 거는 거의 그리지 않고 누가 그걸 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리시는 것 같은데요. 이 깊이는 애니까 더 높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카페에 제가 그 혹시 제가 급하게 뭐 올려둔 거지만 보셨을까요? 그 라퓨타의 공간이라고 이 제가 사진을 찾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선생님들이랑 천천히 하면 천천히 이렇게 보면서 얘기 나누면 좋겠다 해서 급히 찾아가지고 따로 모아봤는데요. 원래 이게 지금 보이시죠? 강편쌤 지금 보이시죠? 원래 이렇게 이 성이 만들어지려면 여러 가지 원한이 있었나 봐요. 근데 순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꼭 순서가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이게 이제 부서져 있는데요. 밑에 지금 이제 원으로 이제 구가 될 거고, 요게 이제 뭐 여기 붕붕 날아가는 거 이거 그 곤충 날개 흉내낸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 오니소프트라고 하고 듄이라는 영화가 차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스팀펑크라고 전문 용어. 네, 이걸 스팀펑크라고 합니다. 요게 미야자키 하야오가 스팀펑크라고 해가지고 1980년대에 산업혁명 초기를 배경으로 한 기계 미학을 가지고 영화나 소설이나 뭐 이런 거 막 그 하는 거를 장르적으로 스팀펑크라고 한대요. 그리고 공간도 이렇게 하고. 근데 거기 스팀펑크의 요건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톱니, 그다음에 증기기관을 써야 되는데 이게 기계와 동작의 이미지를 되게 강조해서 주기 때문에 미야자키 하야오의 앞부분에 기계 이미지는 그 나우시카의 그 맵에 있지 않습니까? 매끈하잖아요. 그거 말고 라퓨타부터입니다. 스팀펑크는. 되게 그 앞부분 도입부에 막 이렇게 톱니 돌아가죠. 톱니. 저는 이게 뭐 장르적으로 이름도 너무 재밌고 증기하는 뭐 그런 것도 재미있는데 기계가 그 작동을 한다. 원리적이다. 그 다음에 파즈가 그 해적선에 가서 계속 고치고 있잖아요. 그게 기계공이에요. 미야자키 전작에서 기계공과 비행사가 결합된 애들이 있고 바람이 분다는 비행을 포기하고 설계만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결합된 것과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 경우가 이 작품의 주제의식도 많이 좌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파즈는 둘 다 한다. 설계했죠, 자기 집에서. 그 다음에 비행도 할 수 있고 둘 다 하는 거가 이렇게 처음이 되어 있고 나우시카는 설계는 안 했죠. 나우시카는 자기는 자연, 숲 이런 거를 이제 그 진리의 탐구자고 의사고 치료자고 여기 엔지니어 모티프도 요 라퓨타에 들어오는 거죠. 엔지니어. 그래서 우주의 엔지니어 그리고 신의 엔지니어 아니면 자연의 엔지니어 이게 무슨 이미지일까 이거를 기계론과 함께도 생각할 수 있다가 있고 미야자키는 어떤 거를 그 미야자키 뭐 아까 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야자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움직이는 건데 그냥 원리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원리적으로. 선풍기가 돈다. 불지, 바람이 불지. 왜? 이런 시계가 그 지금 거신병 얼굴 있잖아요. 그 시계 뒷면이라고 하던데요. 시계를 따보라고 그런 거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런 조작을 스팀펑크라고 하는데요. 요런 거를 포함해 가지고 이 수직의 이미지를 막 쓰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간적으로도 기계적인 이미지를 막 쓰는데 라퓨타 같은 경우에 다시 돌아가면 이제 요 아까 오니소터 얘기하다가 뭐 잠자리 날개다 뭐 이런 게 있고 그 초반에 도입부 이게 원래 보면서 해야 되는데 말하고 끊고가 제가 연습해 보니까 안 돼가지고 그냥 사진을 갖고 온 건데 말씀드리는 동안 여가 막 가버려 가지고 근데 이 앞부분 기억나시죠? 원래는 이게 초반에 영화를 보면은 둥둥 떠 있지 않습니까? 둥둥 떠 있는데 지금 저 모델을 보면은 이게 그 계단식 구성이 되어 있죠. 원래 그 미야자키가 다른 노트에 보면은 뭐 2층엔 누가 사고 2층에 되게 계층적이다. 다시 말해서 계급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사다리의 이미지는 타고 올라간다 해서 되게 그 계급적인 거죠. 수직적인 거. 그러니까 그 왕족이니까 제일 사다리 꼭대기에 있었던 거고. 근데 거기에 무스카가 그러니까 이 무스카의 본성 자체가 되게 계급적이고 그다음에 뭐 목표지향적이고 이상주의적인데 이런데 그 700년 전에 쫓겨내려 와가지고 지금 이게 되게 눌려 있잖아요. 출세를 못 해가지고 막 얼굴에 되게 뒤틀려 있고 근데 되게 미야자키 하야오의 주인공 중에 또 뭐 찾아봤어요. 아기는 누군가 이래서 많아. 사람들이 심심해가지고 얘가 제일 나쁘다, 제가 제일 나쁘다 투표하고 막 그래서 나도 이런 거 하나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가장 나쁜 애가 무스카가 아닐까. 근데 가장 재미없는 경우도 무스카죠. 너무 쉽게 눈이야 눈이야 이러고 이게 맹목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본성상 잘 보면 무스카랑 파즈랑 되게 또 비슷한 점도 되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라퓨타라는 성 자체가 계층적이고 계급적이고 위계적이고 그리고 더 들어가면 여기가 위가 제일 위에 정원이잖아요. 우리 풀쌤이 이렇게 꽃을 가꾸시고 그러는 정원인데 이 전체는 지금 무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정원을 위해서 그 밑은 군사시설인 거죠. 그런 게 이런저런 형태로 많이 둥둥 떠다닌다. 초반에 오프닝 씬을 열면은 라퓨타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데 다 군사시설이고 장면 조금 지나면 계속해서 이렇게 군함 같은 그런 비행기가 막 움직인 거죠. 라퓨타의 저 고고하고 아름답고 잘 정리된 거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거고 그 부라는 게 어디서 다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훔쳤거나 뜯었거나 그런 것 속에서 아름답게 가꿔져 있고 요런 게 이제 그 공간으로도 볼 수 있고 이 초반에는 뭐 긴머리 뭐 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그 군사기지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기현 선생님 기억나시죠? 그 군사기지 이것이 모습 자체는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성이라고 하는 게 군사시설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이러면 이게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고 군사력이 바탕을 두고 위에 가장 고매한 자들이 사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 않아서다. 나중에 곤도와의 시 같은 게 그 미야자키가 직접 쓰는 시죠. 시도 막 이렇게 잘 쓰셔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모델이 이제 똑같다. 진짜로 그 위에 떠 있는 것 중에 해자가 있다든지 그런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어 여기가 여기 부서진 것도 보면 되게 잘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능률적으로 그리고 되게 권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얘는 너무 이게 이제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성인데 이게 원래는 요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계층적이지가 않고 요거는 이 켈시퍼라고 하는 성의 이 가운데 있는 하울의 심장, 그 악마가 그냥 되는 대로 닦아서 만든 성이고 이거를 미야자키가 이렇게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좀 그리고 여기 좀 그리고 여기 좀 그리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괜찮은데 다리는 뭘로 할까? 뭐 사람 다리, 닭다리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닭다리 뭐 그래가지고 닭다리 그러니까 이게 성을 축조를 하려면 설계도가 있고 근데 뭐 해볼까? 대충 쓰레기 집어가지고 만든 성이잖아요. 하울의 성이라는 게 같은 성인데 축조술이 다르다. 와,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으면 그 다음에
수직 공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떠 있는 거 말고 이게 광산 마을인데요. 광산 마을에 이게 이제 거의 폐강 같은 데죠. 폐강 같은 데고 여기 옛날에는 사람이 살았을 것 같기도 하고 일들도 되게 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기에 이런 건물들이 저는 너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철로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 원래는 석탄을 실어 나르기 위한 철로인데 되게 놀이기구처럼 잘 해놨잖아요. 뭐 잘 해놨다기보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밑에서 보면 저렇게 높고 이게 이제 그냥 보면은 철로가 여기저기 이어지는데 이것도 선생님들 재밌으셨죠? 철로라는 게 모든 탈 것이 다 올라탈 수가 있어. 그래서 돌아도 자동차를 올리고 그다음에 장갑차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까 그런 계층적 성에는 이 층엔 이것만 들어가고 저 층엔 저것만 들어가는데 지금 이 광산마을 공간을 설계한 것 자체가 이 그 철로가 여기저기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구불구불 이어난 데다가 그리고 너무 쉽게 부서지고 그만큼 또 쉽게 지어지겠죠 이렇게. 근데 되게 그리고 중간에 뭐 이걸 땡기면 저리로 가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그 철 구조고 광산인데도 유동적인 이미지를 많이 넣어가지고 이게 같은 높이를, 그러니까 깊이가 또 높이니까요. 같은 높이와 깊이 이 수직 공간을 쓰는 두 개의 공간을 광산 쪽에 훨씬 더 액션을 많이 부여해놔서 움직임을 강화시켰고 요거는 그 웨일즈 지방으로 헌팅 이런 거를 또 가시면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우실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가서 이제 산업혁명 초기에 광산 마을을 이렇게 탐방을 가셨는데 완전히 그 광산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빌리 엘리어트 그런 영화에 왜 그 광부들이 데모하는 이런 거 나온 것처럼 이제 마지막 초 뭐 이런 거를 외치는 광부들이 막 데모를 하고 있고 그 대처 시대에 그런 거를 그 미야자키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고 아주 광부들의 저 활력과 그 끈끈한 유대 이런 게 너무 멋지다 이래서 그 이제 그 마을 전체가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이제 능동적으로 막 움직이고 이것도 성의 이미지가 있지만 덕지덕지 이런 게 아까 그 하울의 공간에 여기 이런 거 덕지덕지 붙여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이제 제 눈에는 이런 거 그 광산 마을이랑 좀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뭐 굴뚝이 이렇게 있다든지 이런 게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광산마을이 어떤 데인지를 알려주는 게 그 파즈의 오프닝 씬인데 이 소년이 마을의 제일 높은 데에 살면서 이 파즈의 집도 그 어떤 빈 창고 같은데 그 자기가 막 덧대서 지은 집인데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 소년이 나팔 불면 아침이 열리잖아요. 되게 이 소년을 파즈를 형상화하는데 미야자키가 어마무시한 공을 들였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 나팔 소리 그리고 아까 되게 현실적인 애인데 비둘기 먹이 주잖아요. 먹는 거에 중요함. 그다음에 이런 거를 광산에 저 깊이로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보여주는 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 라퓨타가 이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아니 저까지 올라가면은 새나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산소가 희박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아니 대기권 받고 나가면 타버릴 텐데 이런 걱정도 하고 그런데 무슨 상상이라서 토성 정도 그려놓은 거 대단한 거였다고 이게 너무 그런데 여기 어 알 수 있죠.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싸우면서 왜 라퓨타가 멸망했는지 알겠어. 땅에 발을 대고 있지 않아서야. 근데 그 노래에 뿌리를 내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저 라퓨타가 빠그라지고 하는 그 부분의 영화에서 뿌리를 이렇게 보여주죠. 이렇게.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고. 자, 그러면 이 전체 애니메이션에서 뿌리를 내린다라는 거를 또 어떻게, 뭐야, 그게? 이거를 그 소년, 소녀의 삶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이제 우리 해석의 과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수직과 요 공간을 되게 적극적으로 쓴 점이, 이제 인상적이고, 그리고 광산마을을 되게 대비했고, 위가 계층적이라면 밑은 되게 아까 빛이 쏘여질 때 조금 남은 언덕에 사람들이 그 꾸불꾸불한데 그 같은 높이에서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선술집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주목을 끌었던 거는 그 선술집 같은데 사람들 표정인데요, 표정. 되게 어렵게 살고, 그런데 그 표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 표정이. 그리고 패싸움 일어났을 때 사람들 얼굴 보셨죠? 신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액티브하고, 착하고, 그런데 이제 대단한 거죠. 아버지가 그 마을에서 사기꾼 소리 들으면서 죽었으니까. 그게 착하기만 한 동네는 아니고 그런 데에서 가는 삶의 어떤 어, 보수성도 있는데 그 공간을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런 영화를 본다 보면 그 성에 그 하울의 주인공인 소피가 일하는 그 마을에 거지 그 다음에 뒷골목에서 걔가 추행당하잖아요 소피가 타락한 도시죠 타락한 도시 근데 이 광사는 어떤 소녀가 이름 모를 애가 우리 마을에 와서 얘가 쫓기고 있어요라는 말만으로도 그 광부들이 나서잖아요. 그런데 저기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빨간 이 멋진 모자를 쓰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의 세계에는 그 주정뱅이가 뒷골목에 앉아서 늘어져 있거나 군인들이 함부로 이렇게 아가씨를 함부로 대하는 게 그려지고 그런 표정 같은 거를 미야자키 하야가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도시 공간과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일반적 표정이 있잖아요. 뭐 카페에서의 표정이라든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고 이게 바람이 분다라는 작품을 보면은 바람이 분다 작품 자체가 2차 세계대전이 배경인데 거기 나고야 뭐 도쿄 이런 게 나오는데요. 나고야 인근 뭐 도쿄 기차 타고 가는데 사람들 표정이 진짜 나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지친 게 아니고 그 바람이 분다에는 2등 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제 1등 칸인가요? 그 3등 칸 아니고 어? 3등 칸이 하여튼 가장 보통의 기차고 그 좋은 칸 아니고 거기서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주거나 자리 싸움을 하는 그 긴장을 얼굴 표정으로 표현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광산 마을은 되게 따뜻하다. 그 다음에 광산에 그 광부들 있지 않습니까? 제 광부들 모자를 또 유심히 봤는데 광부 모자 쓴 사람도 있고 그냥 이게 뭐랄까, 광고 모자 말고, 그러니까 원래 광고 아닌 거지. 네.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제가 이렇게 보다가 신발 끈도 찾겠어요. 이게 끈을 뭘 묶었나, 이 메이커인가, 막 다 찾겠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그, 센과 치히로의 모험에 유일하게 상표가 나와요. 사브 맞죠? 센과 치히로 아버지 차. 제가, 제가 정말, 아우디예요? 사브는 뭐예요? 동그라미 네 개, 그 아니, 뭐예요? 동그라미 네 개라서 아우디 아니에요? 되게 아우디예요? 인상 있게 봤는데, 아우디를 아우디. 이제 알게 됐네. 그 아, 아우디랍니다. 여러분, 아우디가 나온 거는 미야자키 전체의 이 세계에서 메이커가 나온 메이커가 갑자기 힘이 쭉 빠지면서 자, 메이커가 나온다는 거가 중요하다. 그게 뭐 여러 가지를 말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키키의 그로서리 그로서리, 뭐랄까, 그로서리가 뭐예요? 어, 마켓이죠. 키키가 후라이팬 사러 가는데, 거기 메이커가 붙었나, 안 붙었나. 제가 눈이 빠지도록 저 메이커가 붙었나, 안 붙었나, 이런 거를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상품이 들어올 수 없는 세계고, 이 광산마을은, 그 다음에 먹을 것을 나누어야 되는 세계고, 돈의 무게가 절실한 세계고, 애가 자기 몫을 해내야 되는 세계고, 동등하고 안정적이고 그런데 또 쉽게 싸우고 근데 싸우는 것도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해적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주는데 힘세 막 단추 터지 그 진짜 그 대장님의 사모님이 저 단추 누가 깨맬 거야. 그런 말이 전체 서사에 왜 필요해? 반드시 필요하다. 광산 마을에서 어떤 그 광부의 아내로 살기 위해서 그럼 어떤 정도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가를 딱 하나를 보여주잖아요. 저거 누가 깨맬 거야. 그런 거고, 이제 저 해적들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해적들 옷 색깔이 다 핑크, 막, 색깔이 이게, 그러니까 도라머리는 빨간색이어야 돼요. 그 까만 거 되게 곤란하겠죠. 근데 색깔이 많이 들어, 이렇게 욕망인 거고, 해적이라는 게 난 내 거 할 거야. 뭐 이런 세계인 거죠. 그리고 되게 컬러풀하고. 그런데 이 둘이 패싸움해가지고 엉겨붙어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적이 가진 성질 자체가 대단히 공동체적이고 이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해적들은 무기를 쓰지 않아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라퓨타에서 보면 사람을 죽이는 군인밖에 없거든요. 아, 제가 그걸 더 꼼꼼하게 보나 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 사람을 죽이는 거는 불명예, 불명예. 불명예고, 이거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붉은 대지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붉은 대지는 해적 스토리인데, 붉은 대지는 해적이 아니죠. 해적과 싸우는데. 해적이라는 게 사이 공간이고 어떤 국가와 어떠한 그 집단의 그 자의식, 집단적 자의식에 휘둘리지 않는 개인적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리고 붉은 대지의 모든 비행기도 얼마나 무늬가 화려한데요. 체크, 딸기, 땡땡땡. 거기도 그러니까 바지 색깔을 바꾸듯이 비행기가 화려하거든요. 그런데 붉은 대지도 해적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 욕망만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집단의 나를 기투시키는 것보다 이게 더 낫긴 하지만, 타인을 위한 헌신이라는 추루러브, 나우시카에 나오는 그 추루러브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 미야자키 하야 입장에서는 해적의 세계에는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떤 캐릭터를 발견하기는 한 거죠. 욕망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어떤 여성? 미야자키 하야오가 여성과 모성에 대한 걸 아주 많이 쓴다. 포녀 같은 경우에는 엄마 얘기 너무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근원에 가장 적극적으로 출연하는 여성은 과학자고 치유자고 여기에 오면은 모든 욕망을 다 낳는 존재이기도 해가지고 그냥 엄마 모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되게 그 크게 쓰시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들들을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면 그 해적단의 본성이 되게 공동체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파지와 시타가 그런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어떤 감수성일 수도 있고 태도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가져가는 게 좋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이게 아기 공룡 둘리네 길동신에 뺨칠 정도로 다문화 가정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다문화 가정이에요, 거기가. 다 각기 다른 저주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가족의 이름으로 꾸린다는 점에서, 자, 이게 그 계열을 여러 개 따질 수 있는데, 라퓨타에는 그 무스카가 얘기하잖아요. 당분간 너랑 나랑 둘이 살아야 된다고. 가족이 없고. 그리고 그 시타가 얘기하는, 이게 뭔 가족이야. 사람이 없는데 왕이 왜 있어? 그냥 죽자. 그러니까 그런 그 하늘이라는 공간은 지상에 떠났기 때문에 미야자키 하야오의 얘기에서는 모든 자유를 꿈꾸는 자들 그리고 속박과 조건으로부터 해방되는 자들이 원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이 그래서 그 피라미드적이기도 하고 상위에 있기 때문에 부와 명예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의 영역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위험과 가능성을 동시에 품는데 그러니까 그 라퓨타의 무스카가 무서운 게 아무 데서나 다 쏴버리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 자기가 지상에 있는 여러 개를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보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자기화로 갈 수도 있는 위험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지상의 조건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가능성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할 건가 이런 걸 이제 미야자키가 계속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닐까요? 지금 우리를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어쨌든 이륙을 해서 왜 이러는 거야 보기도 해야 되고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를 느끼기도 해야 되고 그 도약의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도약이라는 것 자체가 품는 목적 지향성 아니면 그 부정의식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건지가 하늘 공간을 어떻게 쓰느냐와 관련이 있고 결말에서 계속 떠 있느냐 내려오느냐 이런 거를 결정하게 된다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유는 다 날게 되고 안 나는 작품이 모노노케 히메인 거죠. 모노노케 히메는 난다는 비유도 거의 안 날고 기본적으로 빨리 달리죠. 그리고 전체가 수평 공간을 주로 쓰는 거고, 10만 높이 올라가는데 목 잘려서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직 공간을 가장 많이 쓰는 작품이 어떤 것인지 더 분석을 해보게 되겠지만, 제 생각에 라퓨타가 제일 많이 쓰고 있다. 수평 공간을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모노노케 히메다. 둘이 같이 쓰는 게 센과 치히로의 모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 투데이 이 오늘의 저의 입장에서는 센과 치히로가 이 전체 세계에서 정점에 있다. 두 개를 다 쓰고 있다. 그리고 센과 치히로는 기차도 태우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타기도 되게 어려워요. 지금 이게 이거를 탄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 센과 치히로의 주인공은 날잖아요. 날고. 그다음에 이제 기차도 타고. 그래서 이 스케일이 되게 커지는 방식이고 입체적이고
어, 나우시카보다 더 장엄한 거죠. 왜냐면 나우시카는 그 기본적으로 메시지가 뭐 지구가 멸망하는데 어떻게 이게 메시지가 커서 그렇지. 이 애니메이션, 만화 말고 애니메이션에서 구현된 디테일과 구성의 방식에서 제가 분석을 그러니까 제 수준에서 막 이렇게 해보면은 뒤에 거는 더 증폭시켜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냥 막 탐닉하듯이 디테일을 찾아가시는 거는 절대 아닌 게 하나 그리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렇게 한다. 그래서 공간을 수직으로 많이 쓰고 특히 지하의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제가 이 작품도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하늘에는 나퓨타도 있지만 해적도 있어. 땅에도 광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옆 동네에 잘 가꿔진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가 지금 대단히 뭐 계층적으로 가난하네, 부자야 이런 거라고 누가 말할지 모르겠지만 미야자키가 그거를 계급적으로 해석할 리가 없고 라퓨타 그 성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이론에 따르면은 뭐 프레타리아는 다 오라 이런 식의 나이브한 계급론 들이지 않을 거고 삶의 복잡함 그런 거를 이렇게 보는 거를 그려 나가실 것 같은데요. 이 농지가 있고 군사시설 있고 그 위에서 바라보는 대지의 공간에도 되게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포칼립스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 개가 동시에 가능해서 딴 삶을 산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위에도 다른 삶들이 있고, 지상에도 다른 삶들이 있고, 갱도에도 파는 애가 있고, 관찰하는 할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갱도에 불 다 껐더니 거기 별이 떴잖아요. 실은 하나고, 정말 많은 실험 속에서 이걸 보면 그 나우시카에도 부해로 내려가기도 하죠. 쑥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그때 깨달음의 공간 이거보다 훨씬 더 자잘하게 복합적으로 간다는 생각이 보나쌤 어떠십니까? 네,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무스카랑 그 도라가 하늘에서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되게 뭔가 되게 이상을 향한 그 무스카와 욕망에 되게 탐닉하는 그런, 네, 네. 도라 모습이 되게 대비되면서 되게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도라가 진짜 많이 먹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 지금 많이 먹었구나. 그래서 전 작품 중에 많이 먹는 게 또 누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해가고 있고 미야자키 전작 중에 가장 대식가는 가오나시죠. 네, 그분에 이르기까지. 그 센가치로는 거식과 과식으로, 거식과 폭식이죠. 거식과 폭식의 드라마로 가게 되는데요. 그 전에 많이 먹는 애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제가 영화를 한참 다 보고, 무식한 먹나? 안 먹어야 되는데. 근데 포크를 들고 있는 장면이 앞부분에, 아이, 먹긴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안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걔를 굶기는 거, 제가 또 하나. 무스카도 옷을 좋아해. 시타를 꼬시려고. 저 같으면 빵 줄 텐데. 아니고 옷 드레스 주잖아요. 그리고 드레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영화의 도라다. 그러니까 둘이 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이렇게 맞춰보는 방법은 내재적 방법론이고요. 이렇게 그 안에 구성의 논리를 따진 다음에 다른 작품이랑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공간을 이렇게 쓰고 지금 이제 무척 재밌으시죠? 박 선생님 재밌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누구? 강박순 선생님, 네. 음, 네네. 네, 재밌게. 저는 원래 처음에 이제 재작년에 한번 보고 그때는 그렇게 감흥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 다시 봤거든요. 다시 보면서 이게 정말 아, 대단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그 가장 재밌었던 부분이 그 파즈와 이제 시타가 그 라퓨타 상에 딱 도착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로봇이 와서 떨어진 비행기를 치우려고 하니까는 이제 파즈와 이제 시타가 그거 해치우면 안 돼.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장면이 결국 이제 그 로봇이 비행선을 치우니까 거기에 새둥지가 있잖아요. 이게 자연을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까지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음. 거기가 바로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돌아왔다. 그 얼굴을 하고 돌아왔다. 그것이 성인이 아니면 누가 성인이냐. 이렇게 얘기한 그게 너무 그 감동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리고 미야자키 작품에 인간화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요.
잘 들어보면 인간의 사무라이, 인간의 기계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헌신의 모티프인데 그 로봇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타를 보호하려고 그 종이 이렇게 군사시설에서 막 이렇게 불받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박수님 말씀을 더 받으면 새알도 지킬 수 있는데 새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미묘한 선을 그 기계 이미지로 가져가고, 그게 벌레인데 그 팔이 날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레와 곤충을 지금 엮으시려고 하는 그런 것도 제가 재미가 있었고, 이 만마해적단의 비행기가 있는데요. 이 원래는 집안에 있으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이게 도입부에 나오는 건데요. 이게 거대한 거대한 나방? 그렇죠. 나비가 날거나 뭐, 아니, 나방이어야 될 것 같아요. 나방. 나방인데, 그 미야자키가 그 쓰신 걸 봤는데, 이대로 비행기 띄우면 바람 너무 세가지고, 아니, 역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긴 한데, 막 이러시는데, 나중에 이 작품 말고 비행선 많이 그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느낌에 이 라퓨타의 비행선이 제일 재밌고 멋있는 것 같아요. 뭐 날개라든지, 뭐 온갖 종류가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가 그 공기로 다쳐게 천으로 만든 비행기잖아요. 근데 라퓨타는 떠 있지만 돌로 만든 거잖아요. 이게 천으로 만든 거랑 돌로 만든 거랑 이런 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거는 뭐 다른 거지만 여기 이제 조종석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걸 그리셨죠. 그다음에 식당도 있지 않습니까? 키친이 이제 들어온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기현쌤 보신 그 젊은 시절에 돌아는데 자기 무기 정리도 자기 이렇게 그 되게 예쁜 방 주무신가요? 막 레이스 이런 거 주얼리 이런 거 쓰시는데 아들들은 바닥에 포개 자잖아요. 거기 담배꽁초 막 옆에서 자고 그러면 막 착취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고 원래는 좀 날씬하시기도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보다 더 이렇게 볼륨감 있게 가시기도 하고 저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 이게 이제 보면은 이 라퓨타의 서사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라퓨타에 가서 그 라퓨타 안에 어마무시한 나무가 자라고 있다. 그런데 하늘에 이 나무가 막 있는데 실은 여기 옆에 나무 밑둥에 다 뭐 이제 죽은 것들도 막 많이 있고 이렇게 이제 요게 찾아와서 이렇게 꽃을 주지 않습니까? 꽃. 이게 되게 서정적으로 이렇게 햇볕이 쏟아지고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여기 계시고요. 그다음에 다람쥐. 근데 이거는 이제 루팡 3세라는데 요 그대로 한번 쓰신 적이 있다라고 하시고 나중에 이 라퓨타가 결국은 나무 이미지가 돼서 밑에 아까 계층적으로 나눠진 그 세 개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그게 부서지는 거고 그게 부서지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왜 그 바루스 이걸 다 멸망해야 되는데 왜 멸망을 안 했지? 그러니까 이게 애니메이션이 저는 소설을 보고 막 이래서 문자화된 거에서 이유를 찾는 게 되게 그 익숙했나 봐요. 뭐 말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세계 안에서는 멸망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 논리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어,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음식인데요. 여기 이제 그 팔을 이렇게 기댄다든지 사람들이 웃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되게 완자 두 개, 되게 근데 따뜻하게 먹어야 되니까 보온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들어가면 추운가 아니면 이게 제때 못 먹으니까 식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 있고 사람들이 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유명한 이 토스가 데이트를 쳤다던데 이게 그래서 파즈의 이 가방 안에 도대체 없는 건 무엇인가 사람들이 막 이러고 이제 놀고 뭐 다 있겠다 집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 된다. 이건 이렇게 먹는 거다. 계란 따로 빵 따로 같이 먹지 않는다. 이러기도 하고 여기도 막 근데 여기 이제 부자인데 이 해적들이니까 그 감자를 깎아야 된다. 뭘 먹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되게 많이 보여주죠. 많이 보여주고 우리 도라가 이제 제일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비행하는 장면에도 그러니까 요리 장면 이런 것도 날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 그다음에 먹으려면 감자를 깎아야지. 그 감자는 어디서 나와? 땅에서 나와야지.
이 모든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세계 속에서 한 사람이 아, 이렇게 우리 곰도화에 가자 이런 말을 하는 그 이유가 이렇게 찾아지는 거고 지난 시간에 그 나우시카도 그렇지만 나우시카가 그 옆에 소년이 야, 좀 얘기 더 해보라 보자고 이러니까 아니 그냥 자자 피곤하다 내일도 얼마나 많이 날아야 돼. 근데 그 장면 되게 좋더라고요. 내일도 해야 될 일이 있어. 오늘 활활 태우면 내일 못 날아. 그건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이 시간 감각, 일상에 대한 감각을 계속 이렇게 응축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 나우시카에 이어서 나우시카가 요 두 작품을 보시면 진지쌤은 어떠십니까? 저희 앞부분 뭐 비교를 하셔도 되고 요까지 말씀 잠깐 진지쌤 말씀을 듣고 싶네요. 음,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제 이번 시간도 그렇고 바람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지난 뭐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고 이번에도 천공에서 붙었는데 이게 그 바람을 잘 타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조금 네 바람 많이 들어왔고 그 비행선에 이렇게 그 걔네를 이제 선으로 연결해가지고 그걸 띄우잖아요. 그 다른 또 비행기를 그 연결해서 띄우고 하는 부분도 좀 재밌었고, 네, 어쨌든 그 도라 해적도 너무 핑크핑크하고 러블리하게 나와서 네. 그 도라가 자는 방, 그리고 도라와 그 거기 있는 분하고 이제 그 체스 두면서 이야기하는 방 네네. 되게 화려했거든요. 다른 공간에 비해서 돌아가 있는 공간이 되게 화려하고 그렇게 나오긴 하지만 뭐라고 이제 도라가 되게 그려질 때 그 둘이 시타랑 둘이 파즈랑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둘이 이렇게 우정을 키워가고 사랑에 대해서 되게 뭔가 선망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사랑한다는 그 감정에 대해서 이게 선망하고 본인도 사랑을 하고 싶다. 그리고 누구의 사랑을 응원한다. 사랑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응원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도라가 뭔가 착취를 한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요. 아들도 막 그렇게 부려먹는데도 불구하고 착취한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게 좀 재밌었어요. 그런 어떤 배치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끔 만든다는 게 되게 네, 대단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주 화려하죠. 그래서 우리는 유바바의 화려한 세계로 바로 갈 수 있는데요. 그 화려한데 되게 정리정돈을 또 도라 할머니가 치는 당신 영역이 아니고 약간 그리고 젠더 감수성이 지금 우리랑 다르셔서 여자애가 하늘에 떠 있으면 안 돼 이런 것도 중간에 얘기하시긴 한데 되게 금방 자기 상식을 내려놓는 것도 능하시고 그리고 그 기관사 있지 않습니까? 아 진짜로 디테일이 좋은데 그 기관사가 그 이 책은 이제 다 오늘 끝나기 전에 만약에 저에게 시간이 허락된다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 하집도 중간에 미야자키가 노트한 게 되게 많아가지고 연구실에 와서 봐주세요. 이렇게 봤는데, 그 아저씨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자 아저씨. 그 아저씨도 수염이 이렇게 나 있으신 거죠. 이제 가마지가 출연하시게 됩니다. 가마지가 출연하게 되고, 붉은 돼지의 정비사도 약간 수염이 조금 있기도 해가지고, 이 밑에서 기계를 막 만지는 사람의 수염? 미야자키 하야도 수염이 있으시고, 그래서 요런 이미지도 있는데, 이 분이 도라랑 연배가 같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 가족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집에서 외부인이잖아요. 다 엄마 엄마 부르는데. 아들들 얼굴색 다 달라요. 역시. 대단하시다. 제가, 역시, 도라는, 다 얼굴색들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그런데 둘이 장기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도라한테는 되게 일하는 파트너가 있는 거예요. 일을 의논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장기를 두고 되게 그 와중에 좀 여유와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 집이라는 게. 해적 생활인데 어지럽지 않고. 그러니까 진짜 큰 그릇이 큰 거대한 할머니인 건데 그리고 그 할아버지, 그 기술자가 파즈를 알아보잖아요. 내려오라 그래서. 그리고 파즈 거기 가서 계속 일하고 있잖아요. 일. 아우 진짜 감동적이죠. 일하게 해주세요. 일하게
해주세요. 엄마 찾아서 한 말. 일하게 요거 되게 중요한 말이죠. 일하게 해주세요. 그 일을 하고. 그러니까 걔의 능력을 알아봐주는 어른. 그래가지고, 이 라퓨타라는 작품이 그것도 있던데. 이 둘이 왜, 이 둘은 어떻게 될 라퓨타가 성인판 나온 거 아세요? 이게 또, 제가 너무 짜글짜글한 뒷얘기를 많이 주워 담아가지고, 이때 또 AV 애니메이션 시장이 확 열려가지고, 이 이제 직원들이 AV계에 가서 라퓨타를 버전업 해가지고 성인용으로 만든 미야자키가 경로 부르르 떠셨다는 게 있고 실제로 이제 그것도 있는데 이 둘이 그래서 신혼살림을 차릴 것이 안 차릴 것. 근데 미야자키가 그다음에 그 낯선 침대에서 소녀가 일어나는 걸 왜 이렇게 과감하게 그러냐. 그래서 미야자키가 그만 좀 하라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이상하게 자꾸 봐싸 이러는데 그 둘은 사랑한 사이가 아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정서적으로 가까우면 이 서사가 뒤틀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체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 중에 그 어떤 남녀 간의 정서적 친밀함과 밀착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지금 거의 다 덜어내는 섬세한 작업이 되게, 그게 조금만, 한 방울만 들어가도 확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그림을 그릴 때 둘의 사이를 벌어뜨리기 위해서 되게 장치를 많이 쓰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보면은. 재밌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장기 드는 할아버지가 이 가족 구성원 중에 이방인으로 있기도 하지만 대단히 이 파트너십인 관계로 들어와 있고 도라랑 연애했을 리가 없지 않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추측이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